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1999년 대우 사태 그리고 최근의 LIG 사태에 이어서 동양그룹 사태가 또 다른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는 건 아닌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계열사 3곳이 오늘 법정관리를 신청했네요. 그동안 동양이 발행했던 회사채 그리고 또 기업 어음이 결국 개인 투자가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가들 왜 이렇게 고생만 할까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저축은행 사태로서도 수많은 돈을 잃어버렸죠. 금융감독원 최수연 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그러면서 개인 투자가들의 피해는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불가피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금융당국은 늘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면 대책을 내세우는 듯 모양만 갖출까요? 왜 개인 투자가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 욕심을 내면서 또 투자하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엉켜서 섞여있는 문제가 이런 동양그룹 사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 개인 투자자 피해와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과제 3개, 시험 2개. 잠은 다 잤네. 볼트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에너지. 모장이 좋아야 좋은 보험이지. 보험료 좋아야 좋은 보험이지. 빠르지 쉽지. 그렇지? AIG. 전화로 만나는 더 좋은 내일. 1644-9686. 네, 정확히 12분 7초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천을 다시 미끄러져 내려왔네요. 네, 밑으로 좀 밀려서 끝났습니다. 네. 1996 정도로 끝났고요. 예.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세를 보였는데, 네. 역시 기관과 나머지 개인의 매도세가 또 나왔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쪽에 있는 여러 이슈들, 예산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 가라앉은 부분 자체가 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안 협상 부분이 상원과 하원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상원에서 통과한 예산안이 내려오더라도 하원에서는 부결하겠다. 이게 연방정부의 지출을 상당히 발목 잡는 모양이군요. 아무래도 그 예산안이라는 부분 자체가 네. 지금 여러 가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는 지금 정부 부채한도 상향 네. 이 부분까지 같이 묶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더구나 공화당 측에서는 자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으로 붙고 있는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 예산을 자꾸 이제 깎자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민주당 측에서는 그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거의 마주보고 달린 열차 같은데요. 네. 이걸 보고 있는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쪽이 다 별로 안 좋은 감정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미 만약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까지 타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빠른 시간 내에는 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한 주 동안에 변동성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지탱하는 그렇게 시장 참여자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쪽이 너무 외국인들한테 많이 기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네. 아시는 것처럼 추석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강력한 외국 매수세를 등에 업고 올랐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급 주체 간의 균형의 흔들림 이 자체가 없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 개인들은 좀 주춤해졌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네. 시장에 좀 안정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1074원 30전 또 70전 정도 미끄러졌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환율을 자꾸 이렇게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외국인들 자금 자체 계속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재정 수지 흑자, 경상 수지 흑자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화 절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있고요. 단지 이제 추석 이후에 들어온 자금은 좀 한번성을 띠는 자금이 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은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업종별로 보면 2차 전지 부분이 상당히 강세로 나가네요. 네. 지금 2차 전지 부분이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있는 테슬라라는 회사, 전기차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회사가 연일 지금 신고가를 당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아차보다 더 많은 시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지난번에 독일에서 있었던 차 전시회에서도 뭐 세계 유수의 업체들,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이런 쪽이 전기차를 다시 내놓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를 일조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전기차를 2017년까지 한 20만 대 정도 보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넓어지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넓어지지 않겠냐라고 하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의 에너지원이 되는 게 이제 축전지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뛰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보게 되면 조금 과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특별하게 별로 관련이 없는 종목도 같이 묻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는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 테마성인 듯한 말씀을 하셔서 주의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2차 전지는 그렇다 치고 또 최근에 좀 관심을 둬야 될 그런 업종이 있을까요? 지금 2차 전지 쪽이 가장 핫한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동안 제가 계속 안 좋게 말씀을 드려왔던 건설주 쪽이 요새 조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란의 어떤 화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화해 무드가 약간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국 정상 간에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쪽이 원래 우리나라의 건설의 텃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건설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게 오전장이 좀 올라가다가 오후장이 많이 꺾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글쎄요. 아무래도 외부적인 압력,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미국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탈리아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제명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도 있고 또 일본이 지금 일본 아베 총리가 빠르면 오늘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내일 사이에 소비세 인상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소비세 인상은 자체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거에 따라서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에게 또 미칠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자체가 이렇게 우리 심리 자체를 이렇게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동안에 쭉 뻗어왔던 이런 대형주들 랠리 자체가 조금 조심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3일날이 개천절인데 내일 모레까지 정도는 좀 관망을 하고 일단 개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장을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동양그룹 사태 있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꽃보다 할배들은 기초연금이 필요 없겠지만 이 국민연금 이슈와 관련된 결국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이 노후와 관련된 것이고 결국 이게 개인의 저축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와도.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받는 어떤 부정적인 파급 효과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근데 동양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초 소재 쪽이 아니고 그다음에 소비재 쪽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양그룹이 판매한 사채라든가 채권 쪽을 대부분 일반 투자가가 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동양그룹의 신용등급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관들은 편입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누구의 잘못인가? 고금리 노리고 들어간 일반인도 보고 잘못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부 정책 자체가 자꾸 뒤로 물러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추경예산 짜고 이래가지고 경기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했던 부분들 자체도 지금 조금씩 후퇴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부 정책 관련주라고 이제 불렸던 종목들은 상당히 그동안에도 일반 개인 투자가들 관심 가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또 약간씩 피해가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2부에서 핫 이슈로 다루기도 하겠지만 동양그룹 계열사,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레저, 동양그룹 주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세 군데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3개사가 이제 법정 관리에 오늘 신청을 했고요. 예. 이 중에 이제 주동양이라는 곳이 사실상 동양그룹 내에서 일종의 뭐랄까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그렇죠.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룹이 사실상 해체 수술을 받는 거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뭐 법정 관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회생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이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 회사에서 이제 갈래로 뻗어나온 계열사들도 뭐 법정 관리로 가든 아니면 매각이 되든 독자 생존이 되든 네. 어쨌든 현재 동양그룹의 그룹 체제는 어떤 형태로든 깨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중에 소그룹으로 남게 되든 아니면 뭐 다 이 분할이 되든 네. 일단은 해체 수순으로 가는 건데 사실 뭐 굉장히 IMF 이전만 해도 동양은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이 금융 계열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금융 전업 그룹으로서 주의 있는 금융 그룹이 되는 것이 아니냐 국내 유일에 그렇죠. 관심을 많았습니다만 이 IMF 때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 계열사들이 많이 힘들어졌었고요. 또 그 뒤에는 건설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데 이 다른 기업들하고 좀 다른 게 대부분 기업들은 이제 은행 여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양 같은 경우는 은행 여신이 잘 안 되니까 회사채라든가 CP 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을 했습니다. 네. 그 은행 여신 같은 경우는 뭐 어려워도 은행이 좀 양해를 해주면 연장이 되는데 네. 회사채라든가 CP라는 건 딱 만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 가서 차원 발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걸 고스란히 디폴트가 나게 됩니다. 못 갚으면. 예. 결국 그런 지금 상황에 도달하게 됐는데 예. 앞서 뭐 이 증권시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채권들의 상당수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고 예. 어떤 형태로든 개인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과정을 아마 따지다 보면은 과연 이러한 채권들 회사채라든가 CP를 개인들한테 팔면서 과연 이 동양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고지를 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소송 같은 것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금감원도 자유롭진 않겠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것이 광의의 이제 투자자 보호 문제와 관련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 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이지만 예. 그 금융사를 감독해야 되는 건 또 이제 금융당국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간접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한번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국세청이 대재산가 탈세 행위 조사한다는데 대재산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이제 자산 기준으로 해서는 500억이 넘는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여기 이제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국세청발 세무조사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거와 관련된 추진 기사도 많은데 어쨌든 올 상반기에 377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네. 7,438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08년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추징액이 한 4조 9천억 원, 5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특히 이 대규모 분식회계, 또 차명재산, 그리고 해외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예. 돈을 빼돌리는 행위. 예. 이런 굉장히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들이 많이 동원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든가 위장 계열사 설립이라든가 부당한 내부 거래라든가 해외 재산 도피라든가 이런 걸 엄단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50대 이상 노후 문제. 제가 조금 전에도 김순석 부장한테 이 꽃보다, 뭐라 그럴까요? 이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후 상태가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모방비 상태죠?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지금 50대라 하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 험난한 시기를 같이
겪어왔다라는 그런 이제 사회사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부분 부모님을 직접 봉양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굉장히 강하고 동시에 또 자식들은 나보다 더 낫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이 자식애가 강한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또 봉양해야 되고 자식들도 부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네. 이번에 그 숭실대 권혁성 신규철 교수가 조사한 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 실태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조사 대상자의 한 16% 정도만 공적연금 납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주로 이제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은행이라든가 보험과 같은 이제 민간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 여기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2.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결국 따져보면은 50대 이상 남녀의 한 5분의 1 정도만 공적이든 사적이든 노후에 연금을 받을 그런 상황이고 네. 나머지 5분의 4는 연금 혜택을 누구도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연금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고요. 네. 물론 그중에는 워낙 그 저축해 놓은 돈이 많아서 난 뭐 연금 들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예. 대부분은 아마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후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특히 이분들은 이 고용 여건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고용률이 한 42%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대부분이 자영업자들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부분 생계형 창업으로 들어가는 이 자영업, 그렇죠.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이고 설령 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 나이가 이미 많이 찼기 때문에 네. 상용직이라든가 정규직 비중은 굉장히 적다. 요즘 사실 그 연금, 기초연금을 놓고 굉장히 이걸 놓고 이제 공약 파기다, 뭐 아니다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심각하죠. 네. 예, 이걸 어떤 형태로든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한두 분도 아니고 결국은 국가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과연 그 정부도 어느 정도나 과연 이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을지 항상 이 재정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네. 그런 와중에 꽃보다 할배는 좀 있으면 이제 꽃보다 할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송을 보면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소식이 대포 통장 사기 이야기네요. 예, 이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 예. 재택근무자를 모집한다 이런 공고들이 꽤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중에는 이 사실상 대포 통장을 수집하는 그런 이 사기 공고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포털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접속만 하면 초보자도 가능한 온라인 마케터를 구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네. 거기에 뭐 어떤 업무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단지 뭐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해달라 이런 얘기만 있는데 실제 연락을 해보면은 회사 세금 감면 때문에 통장을 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은 매일매일 돈을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돈도 준답니다. 예. 매일 뭐 한 6만 원, 7만 원씩 꼬박꼬박 주고 예. 그리고 뭐 최소한 보름, 길게는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게 멀쩡한 통장을 왜 빌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멀쩡한 체크카드를 왜 빌리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어떤 다른 범죄에 쓰이는 대포 통장으로 이제 악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당장 뭐 매일매일 몇만 원씩 주니까 그 맛에 이것을 주실 줄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더 큰 범죄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의심 가는 그 거래의 유혹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 제일 좋은데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죠? 또 이런 유혹에 손길이 그렇죠. 뻗치는 것 같습니다. 생계형 사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패션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와 또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 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YTN 방송을 들으시면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출시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음질도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구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또 구글 안드로이드를 OS로 사용하고 계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아이폰을 쓰시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를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간으로 생생경제 프로그램 들으실 수 있고 메시지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송도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24시간 YTN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예스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 드린다고 합니다. 제 방송 시간에 신청하시면 메시지 참여하시면 제 방송 시간에서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드립니다. 그 밖에 최근까지 여러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긴 사연 남기셔도 됩니다. 요즘 환율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환율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묶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 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화장품 사러 어디로 가지? 이봐요. 이자녹스, 수료한 라크베르, 비욘드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보떼 모르세요? 보떼요? 욕심도 꽤 많아 보이는데 피부 상담부터 메이크업 제안까지 해주는 보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특별한 아름다움이 한 곳에. 보떼. 보떼 기억해둬요.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앞에서 예고해드렸습니다. 동양그룹 계열사 3곳, 동양그룹주, 그리고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이 3곳이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제 파산 신청하기 전에 단계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 이 동양그룹에서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음을 매입한 이 개인 투자가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금감원장, 최수영 금감원장이 투자 손실과 고객 자산 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속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축은행 사태 때도 걱정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불안해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태도 사실은 동양레저가 골프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골프 사업이 잘 되니까. 근데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들을 투자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그룹 사태가 불거졌는데
지금 사실은 조남희 대표하고 금융소비자원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저희 제작진들이 계속 그 전화 연결 상태를 좀 바르게 하는 동안에 차이나 포커스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과 함께 먼저 중국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이 내일부터 국경절입니까? 네, 내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장기 연휴에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 18기 3중전 회의가 또 열리는 거죠? 네, 11월 달에 열리는데요. 보통 이제 10월 달에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주요 내용들이 포함돼서 합의 과정이 조금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개최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1중전회에서는 당 인사를 보는 것 같고 2중전회에서는 이제 정부기구 통폐합 이야기를 했다면 3중전회에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3중전회는 경제 그 정책과 관련된 앞으로 10년간의 내용들을 담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과거에도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을 했다든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개혁 플랜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발표될 걸 가만히 예상해 보면 시진핑과 보시라이의 어떤 암투를 놓고 볼 때 부정과 부패 문제 이게 아마 큰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문제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가지 안이 이번에 다뤄지게 되는데요. 지난 35년간 개혁 개방 노선 때문에 중국 경제 발전을 상당 부분 이루어왔지만 여기에 따른 격차 확대라든지 기득권의 저항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개혁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체제 개혁과 관련된 호구제도 폐지라든지 예금 금리의 자유화 그리고 완전 변동 환율제로의 전환 그리고 연금제도라든지 지방정부의 재정 부분에도 아마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산당은 헌법 위에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법치 부재로 인해서 부패 문제가 항상 끊이질 않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낭비주의 4개 풍조를 단속하는 강력한 그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아마 시장에 이양시키고 그리고 유리청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 보이지 않는 높은 문턱을 낮춰주고 그리고 1천만이 넘는 공무원 수를 줄여주는 이런 정책들을 하게 되고요. 네. 또 14만 개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경쟁 환경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개혁 개방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시장 그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과 같은 특구 같은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만약에 경제 방향이 개혁 방향이 이렇게 좀 바뀐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있죠. 아무래도 2020년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전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브로드밴드망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무려 3,230억 달러가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게임 회사라든지 통신 서비스 쪽에도 진출이 문호가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한 환경보호 산업에도 1조 7천억 위엔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와 관련된 뭐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문이 좀 더 넓어지고요. 또 도시가스망 사업 그리고 오페스, 쓰레기 처리, 생태공원 건설 같은 쪽에 도시 인프라 건설들이 확대되면서 환경업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특수가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그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가 이제 개설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보험 시장이라든지 또 외국 은행들에 대해서 민간 은행의 설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들의 대중국 진출이 빨라짐과 동시에 문화사업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제가 요새 듣기로 중국이 이제 이런 부정부패, 공산당이 헌법 위에 있으면서 공산당 간부들은 부정부패가 있다 그러면 결국 인민들 사이에서는 소득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회색 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색 소득은 뭡니까? 네, 중국에는 월급 봉투가 3가지 색깔을 갖고 있다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내는 흰색 월급 봉투가 있고요. 예. 둘째는 검은색 월급 봉투인 그 불법 소득이 있습니다. 아하. 또 하나는 정식 통계는 절대 잡히지 않는 회색 월급 봉투라는 게 있는데요. 네. 뭐 우리 식으로 해서 축의금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국영기업 같은 경우는 임시 보너스라든지 그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는 학부형으로
받는 수급이나 선물. 천지.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국유기업체 간부라면 리베이트 자금들도 대부분 이런 회색소득에 포함되는데요. 네. 이런 회색소득은 GDP의 12% 정도 해당하는 1,100조 원 정도 달한답니다. 문제는 이런 그 회색소득의 72%가 소득 상위 20%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그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켜주고요. 또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투명화시켜가지고 발굴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 기득권층들이 이거를 그 재산 공개라든지 국유기업 개혁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제 개혁이나 행정 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공무원들 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은 공무원들의 급여가 민간 기업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도 공산당 간부들 월급이 작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그 당원들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봉사하는 직이기 때문에 네.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때문에 중국의 부총리급은 한 25명 됩니다. 중앙정치국원인데요. 월급은 187만 원 정도니까 연봉으로 따져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지도자급인 7명의 그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이보다 한 20% 많기 때문에 월급이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상하이나 베이징의 아파트 1평방미터가 보통 1천만 원 정도로 호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1년을 해도 한 평을 면적을 살 수가 없다 그럽니다. 네. 이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그 저윤광 전 상무 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 그 페트로 차이나 회장으로부터 아들과 부인 이름으로 무려 18조 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받기도 했기 때문에 네. 중국 고위 관료의 그 연봉 대비 수뢰 비율은 아마 세계 제일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야, 전에 저 방송에서 한번 외국인들이 중국의 이런 부정부패한 자금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 규모가 2조 7천억 된다. 2조 7천억 달러죠.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지난 12년간이었기 때문에 2000년서부터 2009년에 걸쳐서 불법 루트를 통해서 유출된 자금이 이 정도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금들 또 개인들이 갖고 난 자금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이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회색 봉투가 월급 봉투가 존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의 움직임 이게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전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4% 금리가 이제 2년 만에 찾아왔는데요. 네. 장기 금리라는 게 그 경기 회복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림자 금융의 위험 문제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단기 재테크 상품의 그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을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 자금들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해외 자금들이 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장기 금리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실적도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부정부패 심각하네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자, 이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서 금융당국 책임에 대해서 동양그룹 사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시거나 투자하신 부분은 계신다면 저희들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바쁘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바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 전화도 많이 오는데요. 네. 지금 여기에 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어떤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소란스럽고 뭐 네. 이 전화 많고 네 그렇습니다. 전화도 걸려오고 또 피해가 네. 예상되는 투자자분들이 직접 소비자원에 네. 몰려오셔가지고 문의를 하고 네. 계신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피해가 어느 정도 되길래 그렇게 많이들 지금 문의하시고 항의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법정 관리를 신청한 3개 기업에서 네. 한 1조 3천억 정도 4만 1,000명 정도에게 판매한 예. CP와 회사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4만 1,000명의 투자자 개인들이 예. 이 투자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불안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불만도 쌓이고 이러니까 저희와 같은 데다가 지금 인터넷은 마비가 됐고요. 저희 사이트는 마비가 됐고 지금 사무실에도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응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통상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뭐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회사채가 일부 받을 수 있는 뭐 확률적인 것이 더 많고 네. CP의 경우에는 뭐 무담보 채권이니까 예. 거의 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법정 관리에 과거에 돌입한 어떤 기업의 회사채 투자 수익률이 네. 평균적으로 10%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회사채가 10%라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어음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우리나라 한국신용평가원에서도 하겠지만 2009년, 2011년, 11년, 12년 동양그룹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A, 2012년에 A-, 2013년 들어서 트리플 B+. 왜 이렇게 이런 유동성 위기가 잠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를 받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용 등급의 어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 시장에 내지는 어떤 그 단순히 보이는 부채만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단기 부채나 예. 기업의 어떤 유동성을 제대로 반영,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상환 능력이나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예. 그 어떤 그 대기업에 대한 또 어떤 평가의 관대함이 예. 이런 데서도 적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보시기에 4만 1,000명이나 되는 분을 통해서 1조 3천억 자금을 세계사에서 유통을 했다 그러면 동양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은 금융기관을 통한 여신보다는 개인에게 회사채나 어음을 팔아서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유통하는 간섭받기 싫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런 형태의 자금 조달을 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네. 어찌 보면. 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 자금 조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라든지 이렇게 연명하는 기업에 대해서 네. 충분히 이런 것이 금융기관 더더군다나 그러한 부실 기업을 또 자신들의 계열사인 동양증권이라는 데서 전속적으로 조달해오는 이러한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네.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예. 이렇게 방관한 것이 여지껏 소비자의 피해 금액으로 연명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네. 이번에 금융당국의 책임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현미 대표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가 네. 동양증권을 통해서 창구를 통해서 동양그룹이 무차별하게 이렇게 자금을 모아왔다는 것 대해서도 기업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불안전 판매 논란도 상당히 향후에 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서 중요한 항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불안전 판매는 단순히 중요사항 공지를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또 권유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불안전 상품 판매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불안전 판매 원인 이전에 네. 어떤 이런 그 금융사로서 당연히 네.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기본적인 사항조차 어기면서 네. 아주 의도적으로
또한 부실한 채권을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했다고 하는 네. 그러한 비도덕성, 비윤리성, 어떻게 보면 범죄적인 행위거든요. 범죄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판매 직원과 그다음에 법인과 CEO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그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의 발표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오전에 금융사 네네. 고객 자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계열금융사가 동양증권 외에도 동양자산운용 또 동양생명보험 이렇게 3개사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네네. 안전한 겁니까? 고객 자산은? 네,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게 안전하든 안 하든 간에 예. 그걸 지금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 소비자 피해를 얼마나 방지를 해야 되고 그것을 보완할 것이냐가 구제해 줄 것인가냐가 필요한데 예. 지금 그 관계되지 않은 펀드가 안전하다라고 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안전한 것은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된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자산이 안전하고 다른 회사가 안전한 것은 뭐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몰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몰라도 되는 걸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위험한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안전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가 네. 제발 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속담에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이렇게 다른 계열사, 동양그룹이 32개 계열사던데 다른 계열사로 확산되면서 동양그룹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을 미리 우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이거는 그 고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업의 평가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전문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고 예. 그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한 거고 네. 개인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것도 그 동양그룹의 몇 개 회사의 CP나 회사채에 대한 투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어떤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 거래와 관계가 없는 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이유가 없죠. 없는 겁니다. 네. 조남희 대표님. 네. 청취자분이 질문을 보내셨어요. 이상식 님인데요. 네. 동양그룹 채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 30일 만기 채권 10억 원을 4억 4천에 매매됐다는 뉴스를 들어서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네네. 또 한 분은 동양증권에서 판매하는 ELS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이제 회사채 채권인 경우에는 네. 향후에 이제 그 어떤 자산 평가에 의해서 네. 결정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재산의 재평가를 통해서 이 비율대로 네. 가치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30%가 됐든 50%가 됐든 그렇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예. 또 지금 후반부에 ELS 투자에 대한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부분의 ELS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네. 이 ELS가 동양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동양 시멘트를 했다든지 예. 투자를 했다든지 예. 뭐 동양 레저를 투자를 했다든지 예. 지금 문제된 기업에 대해서 ELS가 거기에 자산을 그거와 관련된 묶여 있다면 ELS가 아니라면 예.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금융소비자원에서 이번에 집당소송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만 해도 한 2,300여 명이 현재 피해 사례를 접수했고요. 예. 현재까지는 한 4천여 건이 피해 사례로 접수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이건 지금 현재 4만 1,000명의 피해자가 지금 오늘 현재 나타났다고 볼 때는 예. 지금 한 10% 정도가 건수로는 지금 접수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거는 향후에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상당히 뭐 소송도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금융 소송 중에 네. 상당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예. 그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겠네요. 보입니다. 전환점이 되겠네요. 그죠? 네. 대우 사태, 1999년 대우 사태, 그다음에 최근 LIG 사태, 그리고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서 금융소비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잘 대응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네, 1부에서 경제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로 시작하겠습니다.